이렇게 증설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 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앞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대차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황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특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IT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좀 수요가 줄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비대면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가전기기들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좀 영향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벌써 510조 관련된 투자 얘기도 나왔고, 네. 뭐 인텔 같은 기업도 이제 뭐 파운드리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전 세계가 다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증설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 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앞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뭐 이제 5G를 넘어서 뭐 이제 6G로 넘어가더라도 네. 뭐 이제 소형 위성이라든지 이런 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할 것이며 또 이제 우리 뭐 전기차라든지 만물 인터넷. 아, 지금 뭐 아직 10%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되게 뭐 자동화 시스템들도 많이 발생이 될 텐데, 네. 그런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사실 부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제 중장기적으로 네. 본다라면은 뭐 저는 뭐 그쪽 섹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라인들만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기술적 분석을 좀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바닥 라인 잡으셔가지고 조금씩 물량을 이제 모아가신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TSMC 파운드리 이거는 이 중에 뭐예요? 라든가 그렇죠. 팹리스라는, 우리도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젊은 스타트업들이 팹리스로 가야 된다. 이건 뭔 말이야? 이런 용어도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반도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세 가지를 좀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공정,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을 그냥 하나의 회사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종합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인텔 같은 정말 유명한 회사들이 네.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팹에 없다, 공장이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게 편한데, 네.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게 이제 퀄컴이 대표적인 좀 예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사실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집중적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설계 부분을 좀 집중하는 회사를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다라면은 이제 제조만 하는 예. 또 회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제조만 하는 회사들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좀 큰 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위탁 생산.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 설계 도면을 받아서 위탁해서 생산하는. 네, 근데 이것도 어렵죠. 엄청 어렵죠. 왜냐면 아까 그 기판에다 그 능력도 진짜 대단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파운드리도 사실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사실 그게 쉬웠으면은 뭐 펜리스 업체가 당연히 파운드리를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좀 진입을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종합 반도체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시장으로 똑같이 넘어온다라는 것도 어쨌든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또 각각의 업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정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반도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반도체란 무엇인가?
또 메모리 반도체, 또 비메모리 여기서부터 이제 시스템한테 그렇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공정 그다음에 마지막 뭐 팹리스 파운드리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요. 끝으로 네. 아마 뭐 증권사들 보면 이렇게 좀 표에 많이 정리해 놓고도 하기는 했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정별로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많죠. 예, 네. 이것들 한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이제 웨이퍼 공정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사이맥스, 에로티 백큐, 뭐 유니셈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웨이퍼 만드는.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산화, 음. 산화 쪽으로 또 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AP 시스템, PSK, 원익 IPS 네.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증착 같은 경우도 뭐 원익 IPS, 테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네. 유진테크 뭐 이런 좀 유명한 기업들이 또 네. 증착 쪽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던 기업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거 반도체 증착에 네네네. 노하우와 기술력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